녹음이 눈부시네요. 네, 뉴욕의 심장 센트럴파크입니다. 여러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죠. 서울의 여의도 반 정도 되니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하고요. 미국 전역을 통틀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공원이기도 하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또 부러운 공원이죠. 센트럴파크를 찾으면 어디서나 공연이 펼쳐집니다. 시의 오디션을 거친 예술가에게만 기회가 오지만 공원은 그들의 시험대이며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죠. 공연자들은 자기 일을 알리기에 아주 열심입니다. 브레이크 댄스로 확실히 실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나 어떤 공연이든 시민들은 쉼터에서 만난 모처럼의 공연에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공연을 본 대가는 또 반드시 지불하죠. 뉴욕의 심장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873년에 완공된 이래로 3.4평방킬로미터에 심어진 나무들과 시민들의 쉼터, 벤치는 수많은 평범한 기증자들에 의해 조성됐습니다. 이 그늘 덕분에 아늑한 쉼터가 될 수 있었겠죠. 이 넓은 공원을 한 번에 돌아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곳들을 나눠서 보는 것이 좋은데요. 물줄기가 아름다운 여기는 베데스다 분수입니다. 영화 속에서 약속 장소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겠네요. 센트럴파크의 연못은 여름에는 뱃놀이 장소로, 겨울에는 대형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합니다. 맞아요. 역시 영화나 엽서에 보면 이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덕분인지 저도 모든 장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렇네요. 공원의 서쪽에는 안데르센 동상이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와 함께 있는 안데르센은 마치 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을 수호하듯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안데르센이 아이들을 감싸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공원의 어느 곳은 개인이 구입한 땅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바로 여기입니다. 존 레논의 부인인 오노 요코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곳을 사서 대리석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존 레논을 기리며 그의 곡 이름인 이매진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은 항상 존 레논의 추모객으로 붐비죠. 이곳은 양들의 못장이란 뜻의 쉬프 메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공원을 조성할 당시 양이 방목되고 있어서 붙여졌는데요. 네. 넓은 잔디 광장은 모든 이의 휴식처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일광욕을 하든 독서를 하든 누워 자든 꺼리낄 것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됩니다. 또 특별한 행사도 이루어지죠. 어떤 행사요? 결혼식 피로 현장으로 변신입니다. 피로 현장으로요? 신부가 보이네요?
네, 붉은 선글라스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이들은 해전 목마를 타는 것으로 피료연을 대신한 듯 하였는데요. 하객들이 정말 다 빨간 선글라스를 썼네요. 이날의 주인공 신랑 신부는 물론 해전 목마를 타는 모두가 즐거워 보였습니다. 뉴욕의 공원 하면 우리는 흔히 센트럴파크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고층 빌딩 곳곳에 작은 공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이 참 많죠. 누구나 쉬어가도록 벤치가 있고요. 작지만 그늘이 되는 녹지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것이 포켓공원입니다. 폭포 같은 이것도 포켓공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 쉼표를 찍는 조형물들, 그리고 그 옆에 벤치와 녹지도 다 포켓공원인데요. 저마다 개성이 있어서 그것들을 돌아보는 재미도 색다른 체험입니다. 네. 여기는 그중 하나인 채널 가든입니다. 포켓공원이라고 하기엔 좀 규모가 큽니다만 황금빛 조각상인 프로메테우스를 찍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도 역시 벤치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깨달은 것은 뉴욕이 빌딩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보행자를 위한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걷는 수많은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참 많군요. 다양한 포켓공원을 돌다 보면 출출해지는데요. 그때 반가운 것이 스탠드입니다. 스탠드라면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거리 노점상을 스탠드라 부르는데요. 다양한 노점에서 적당한 메뉴를 택해 공원에서 먹으면 아주 안성맞춤이죠. 네, 레스토랑이 따로 필요가 없죠. 센트럴파크 남문에서 30분 정도 걸어 나오면은 타임스퀘어 광장이 나옵니다. 맨하튼을 찾는 사람이라면 꼭 이곳을 들리는 장소죠. 그렇죠. 뮤지컬도 볼 수 있고요. 사방을 메운 전광판 속에서 우리 상표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뿌듯한 마음이 이곳이 들죠?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전광판에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계단에서 조망하는 즐거움이 있죠. 계단에서 보면 뉴욕과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겠죠. 타임스퀘어나 뉴욕 거리에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조심할 거요? 뭐가 캐릭터 인형들입니다. 있어요? 다정스럽게 사진 포즈를 취해주지만 사실은 모델료를 지불해야죠. 뉴욕의 명물이라는 기마경찰들은 설마 돈을 받진 않겠죠? 아, 물론입니다. 이분들은 A죠. 이분들이랑만 사진 찍어야 되나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포즈를 취해주는 모습이 경찰의 딱딱한 선입견을 없애줍니다. 네. 맨하튼을 여러 번 찾다가 어느 날 가보니 타임스퀘어에서 장이 열렸어요. 타임스퀘어에서요? 네, 그 번잡한 거리를 어떻게 막고 장이 섰나 싶었는데요. 네.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의외로 복잡하지가 않아서 참 신기했습니다. 물건들은 어떤가요? 네, 마치 전 세계 시장 물건이 타임스퀘어 이곳에 모두 모인 것 같았는데요. 네. 꼬치구이도 있고요. 터키, 동남아, 남미, 크레페 등 없는 그 아주 음식들이 없이 골고루 다 있었습니다. 네, 막 그렇네요. 돌아다니면서 사 먹는 거죠. 여기에는 또 네. 마사지 하는 곳도 있었어요. 이렇게 바깥에서 네, 한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붐비던 거리에 하루 차가 없을 뿐인데 사람들이 아주 여유로워 보여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고층 빌딩 숲에서 5일장 같은 장이 열렸다는 게 실감나지가 않았습니다. 예, 아주 아프리카 물건도 보이고 있네요. 네. 야, 여기 시장만 보면 여기가 뉴욕이죠. 어딘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워낙 다국적 물건들이 다 있으니까요. 네개머리도 안 해요. 티켓을 파는 이게 브로드웨이에 있는 이 타임스퀘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저 티켓 판매를 하는 흑인 여성 좀 보십시오. 네, 그 몸짓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아, 어떤 공연인지 좀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여긴 어딘가요? 타임스퀘어에서 동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브라이언 파크가 있습니다. 와, 여기 공연도 참 좋다고요, 이 공원도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사각형의 잔디밭 주변으로 벤치들이 놓여 있어서 일광욕을 하거나 또 정심을 사가지고 와서 먹거나 또 친구 만나서 수다도 떨고요. 네. 어느 날인가는 또 잔디밭이 음악 공연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처에서 패션쇼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용도로 쓰이죠? 특별히 브라이언 파크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무료로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책을 빌리는데 뭐 비용도 안 들고 제약도 없고 그런 거예요? 네, 무료입니다. 진열되어 있는 책을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뺏어 보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햇빛 좋은 날에 책 읽는 모습이 참 여유로워 보이고요. 바쁜 뉴욕 사람들 같지 않고 이래서 마음이 이게 좀 풍성한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멋진 도심 속 오아시스의 설립자인 브라이언의 동상입니다. 네, 이분이군요. 브라이언 공원 옆으로는 뉴욕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출입할 때는 검문을 받는데요. 뭐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책도 책인데요. 내부 장식이 뭐랄까 정말 화려한데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웅장하고 화려해서 이렇게 구경하기에 참 바빴어요. 뉴욕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저렇게 독서에 열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늘상 보는 풍경이니까 저희는 관광객이잖아요. 아, 정말 고풍스러운 장식들이 많이 보이네요. 책은 늘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주죠. 도서관을 나서니 브라이언 공원에서는 공연이 한창입니다. 아까 잔디밭이 이제 공연장으로 변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아주 뜨거운 햇살 날씨였는데요. 그거를 아주 뭐 잘 참으면서 구경에 열중이었습니다. 네, 때론 열창하는 공연장으로, 겨울엔 스케이트장으로, 또 가을엔 핸드메이드 마켓으로 변하는 곳이 브라이언 공원입니다. 뉴욕의 빌딩 숲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오아시스 같은 공원이네요. 그래서 뉴요커들에게 센트럴 파크 다음으로 사랑받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뉴저지로 건너와서 허드슨 강변 멀리 맨하탄을 바라봅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노을에 따라 형형색색 달라지는 빌딩들을 보면 거기에 숲은 있을까, 사람은 살까 싶지만 역시 사람 사는 곳이죠. 저녁해가 빌딩색도 바꿔놨네요. 그렇죠. 해 저물어 가는 순간까지도 매번 다른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뉴욕의 맨하탄이었습니다. 맨하탄의 서쪽, 미국의 중산층 뉴저지의 주택가입니다.
사람들이 출근을 한 다음이지만 주택가는 아주 적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가 많나요? 네, 가끔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택가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저게 지금 앞쪽 현관이고요. 정원들이 전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가든 파티를 해도 뒤쪽에서 하기 때문에 길 쪽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밖에 나와서 놀거나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흑인들이고요. 그들의 주택가로 착각될 정도죠. 저도 뭐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네. 뉴저지에서는 한국처럼 장터가 열립니다. 인근 농부들의 직거래 장터 같은 것인데요. 이날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은 피클 파는 아저씨였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절인 오이, 절인 무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셈이죠. 주말에 한 번 열리는 장터에선 장아찌는 물론 과일, 야채 등 다양한 물건들이 팔립니다. 우리처럼 직거래 장터의 것들이 훨씬 신선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주민들도 이런 장날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직접 갖고 온 거죠. 와, 수박색이 참 고와요. 주황색, 노란색, 애호박도 있고요. 좀 다양하네요. 우리 것과는 색이 아주 다양하죠. 네. 뉴저지는 조용한 동네와 달리 조금만 벗어나면 사통팔단 지역으로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그중 한 곳이 뉴욕 맨하튼이죠. 이 구조물은 자주 보이죠. 꼭 사진 찍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익숙한 조형물이죠. 네. 센트럴파크를 벗어나서 남동쪽 거리에 있는 건데요. 단순하지만 주목을 끄는 작품이라서 아주 저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죠. 대형 단추와 바늘이 눈에 띄는 이곳은 디자이너 거리입니다. 어떤 거리인지 단번에 알아보겠네요. 이 조형물 근처로 주변에 패션 관련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그럼 디자이너들이 한 번쯤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거리겠네요. 네, 그렇죠.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들에겐 이곳이 꿈의 거리가 되겠죠. 네, 유명한 패션 학교도 이 거리에 있고요. 뉴욕의 패션 스쿨들이 이쪽에 있군요. 재봉길이 보이네요. 거리를 걷다 보면 거리의 랜드마크 겸 예술 작품도 만나게 됩니다. 이 레드 큐브는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 140번지에 있는데요. 노구치 이시무란 작가의 작품인데요. 1968년에 만들었는데도 참 현대적이죠. 이런 것들을 따라 걸으면 재미있겠네요. 그렇게 걷다 보면은 9.11 테러가 일어났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닿습니다. 건물이 지금은 없으니까 알아보기는 힘든데요. 내가 작년에 갔을 때는요, 새 건물이 미처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네. 이것은 앞으로 지어질 조망도인데요.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가 보여주었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건설 현장 옆으로 성 바울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당 주변은 아직도 그날의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충돌 당시의 모습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죠. 네, 그렇죠. 누구나 다 같은 충격을 받았죠. 네. 저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닐런죠. 12년 전 소박했던 성 바울 성당은 사건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당 안팎에는 9.11 당시 구조 현장의 그 긴박했던 모습들과
그 주군이를 추모하는 마음들이 새겨진 각종 글귀 또 사진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찾은 곳은 올드 트레이드 센터 자리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간 그랜드 센트럴역입니다. 여기 무슨 구경거리일까 싶지만 내부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 여기 영화에서 기차 탔다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년 된 이 건물은 재개발 후에 지금 모습을 갖춘 건데요. 아이들이 천정을 자꾸 쳐다보죠.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천정에. 그랬군요. 철도역에 별자리가 있다니까 왠지 미술관 같기도 하고요. 수많은 영화의 무대가 되어서 익숙했지만 별자리는 보는 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네, 저도 몰랐네요. 오래된 기차역으로 남겨질 건물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드는 노하우가 부러웠습니다. 이 센트럴역에서는 역을 둘러보는 가이드 투어까지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여기를. 오디오 가이드까지 있네요. 센트럴역은 철도의 종착역으로 지어진 이래로 이제는 맨하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맨하탄의 동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에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은 바로 유엔입니다. 맞아요. 뉴욕 가면 한 번은 이곳을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죠. 한국전 때 우리를 도와주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많은 유엔 기구들이 전 지구의 동등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반기문 총장님 때문에 유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을 겁니다. 그럼요. 저기 계시네요. 그거는 박지연 아나운서나 저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엔을 돌아보는 내내 동양인들이 아주 눈에 많이 띄었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왠지 반갑잖아요. 네, 이곳의 공식 견학 시간은 30분 정도 됩니다. 짧지만 그 세네갈 여인의 안내를 들으니 유엔 존재의 중요성을 아주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찾아가 볼 장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잠시지만 생각의 규모가 나와 내 가족에서보다 확대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라면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더 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유엔 산하 기구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뉴저지 근처엔 맨하튼뿐만 아니라 다른 구경거리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펜실바니아에 있는 아미시 마을입니다. 여기는 아미시의 생활을 민속촌처럼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검소한 이들의 방에서 가장 화려한 것은 퀼트로 만든 침대보입니다. 모든 생필품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자급자족하는 마을이죠. 또 여성의 결혼 유무는 머리에 쓰는 스카프색으로 안다고 하는데요. 네. 기혼자들은 검은색을 착용하고 또 그 밖에 부엌의 도구나 장들도 다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미시들이 이 문명사회 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8세기 생활 양식을 고집하는 이들은 스위스의 제침례 교단에서 분파되어 나온 암만 교도입니다. 그들은 문명의 이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도 직접 저렇게 퍼올려서
가축 우리로 연결되고 그럼 있는데요. 세탁기는 어떻게 해요? 세탁기도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삶이 좀 힘겨울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300년 넘게 그 방식을 고수해 왔는데요. 오히려 힘든 것은 늘어나는 아미시 숫자에 비해서 농지가 부족한 점이라고 하네요. 농지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경제력이 떨어지겠죠? 네, 예전 같으면 자급자족이 되었지만 이제는 생각보다 힘들어진 거죠. 이런 것들을 아직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장간이 있어서 그 어떤 연장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을을 둘러보는데 마차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미시가 살고 있는 마을을 돌아볼 수 있다고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정말 아미시들의 생활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대를 잔뜩 안고 길을 따라 한참을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들이 재배한다는 가수원도 지나고 또 옥수수밭도 지나는데요. 마부인 이분도 주민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미시인 할아버지 마부의 안내를 받으면서 한참 만에 도착한 곳은 어느 농가였습니다. 아미시 모녀가 우리를 맞았는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안 구경도 못하고 이 농장만 달랑 봤는데요. 좀 허무해요. 이왕 가신 거 더 보시고 싶으셨을 텐데.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의 토요장이 열리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미시와 또 일반인 할머니들도 나와서 물건을 팔고 있어서요. 약간의 그들만의 삶을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기가 쉽지는 않군요. 네, 외부와 접촉을 하면 좀 안 되는 있기 때문에. 이번엔 어디로 오신 거예요? 이곳은 펜실바니아의 롱우드 가든입니다. 미국의 화학 재벌인 듀폰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가 약 130만 평의 면적에 조성한 꿈 같은 정원입니다. 롱우드 가든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온해 건축, 음악이 집합된 그 모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아이들 정말 신났네요. 예를 들어 흔하디 흔한 분수도 음악 분수로서 건축과 음악과 분수의 조화를 100% 고려했다고 합니다. 롱우드 가든은 1만 1천여 종의 식물을 다양한 형태로 전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식물원이나 수목원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과 전시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은 다양한 체험장과 함께 꽃의 종류별로 전시를 해두었는데요. 여기는 연꽃 전시실입니다. 연꽃도 참 다양하네요. 네, 크기와 색상이 아주 다양해서 세상의 모든 종류의 연꽃은 거기에 다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네. 어느 곳은 또 란만 모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란. 롱우드 가든은 대도시에서 좀 떨어지는 곳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단순 전시가 아니라 건물과 조화를 이뤄서 꽃을 더 살아있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방문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